기압과 날씨 변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바로 열대 저기압과 날씨가 되겠지?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태풍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이번에 보는 날씨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는 날씨를 보고자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악기상이라고 하는 형태와 함께 보도록 할게. 그래서 태풍과 악기상.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똑같은 저기압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온대 저기압이었잖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도 지역인 온대 기후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전선이라는 걸 동반했다. 그런데 열대 저기압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이미 열대거든.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때 만들어진 저기압 역시 매우 크고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열대 저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열대 저기압의 생성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가장 더운 적도? 아니야. 적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구의 전향력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향력을 받기가 가장 힘든 장소가 바로 적도거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네. 생성 장소는 그래서 위도 5도에서부터 약 25도 사이 구간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 그것도 바다인 열대 해상에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뜨거운 바다에서 햇빛을 받아. 그러면 바닷물이 바다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뿅 하고 날아간단 말이야. 수증기로 날아 올라간 이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매우 강하겠지? 위로 올라가다가 보니 단열 팽창이라는 걸 통해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액체인 물방울로 응결하게 되는데 그때 증발하면서 받아온 에너지를 응결하면서 내놓게 되는 거야. 아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에너지라는 거지.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우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겉으로는 표현이 나지 않는다 하여 자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 자멸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상승을 했다가 얘가 응결을 하면서 응결 자멸이라는 형태로 바깥에 에너지를 내놓게 되지. 근데 저기압은 우리 어떻게 되니? 반시계 방향으로, 나한테가 반시계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잖아. 그 도는 힘에 이 응결열이 쓰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도는 힘이 엄청 강해지겠지. 그래서 매우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열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자멸, 보이지 않았던 숨은 열, 일명 상태 변화에 사용된 열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대 저기압이 이 5도와 25도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후에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시작하게 돼. 처음에 이쪽 지역에서는 무역풍을 따라 이동을 하겠지? 그러다가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휘는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각 나라들이 이 열대 저기압에 의해서 받는 영향권에 따라 자기의 언어로 이름을 붙였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우리는 열대 저기압을 타이푼 또는 태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인도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바로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 부를까? 그쪽은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호주 쪽으로 오히려 남반구로 내려가는 아이의 이름은 조금 귀엽네. 윌리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열대 저기압을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바로 태풍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열대 저기압은 이 회전 반경이 서서히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류를 가지게 되는 공기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구름도 매우 많게 되는데, 그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오히려 중심부로 갔을 때는 하강하는 기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상승하는 이쪽은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중심부는 하강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를 만들어내는 작은 구간이 생겨 우리는 지금 보면 여기 옆에 가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서 찍은 위성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되겠잖아. 우리는 이것을 바로 태풍의 눈이다 라고 부르고, 눈이 잘 보일 만큼 발달했다, 강한 태풍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태풍은 어떤 모양과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무역풍과 편서풍으로 이렇게 휘면서 움직여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일기도용 기호가 있지 않을까? 일기도용 기호를 보면 바로 이렇게 아톰머리 비슷하게 생겨놓고 얘를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태풍은 서서히 이동을 해 가는 거야. 자, 태풍은 그러면 하염없이 이동하고 끝없이 갈까? 그거는 아니야. 보면 태풍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단 말이지. 바다를 통해서 오다 보면 바로 에너지를 통해서 증발했던 수증기가 계속 응결을 하면서 잔여를 공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다를 따라 움직이면서 태풍의 세기와 태풍의 크기는 더 커져 가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즉 이동을 하다가 육지로 탁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니? 엄청난 비는 내리고 있지만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비구름이 소멸이 되면 태풍은 사라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태풍이 바다, 해상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은 발달을 하고 육지의 상륙, 도착이라는 걸 하게 되면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요쪽을 또는 요쪽을 서로 두 개 나누어서 우리 보고자 한다.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위험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그럴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태평양을 끼고 가니 태평양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 꼬리를 보면 이 위험반원 쪽으로 훨씬 더 큰 구름의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있다. 계속해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므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쪽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 육지 쪽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의 공급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쪽은 서서히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안전 반원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위험반원에 있는 A라는 애를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위험반원은 어떻게 보냐? A라는 곳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위험반원에서의 바람은, 즉 풍향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을 할 때 한 지점을 정해놓고 풍향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똑같아.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서의 풍향을 비교해 보면서 움직이는 방향을 변화해 보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태풍이 서서히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먼저 태풍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니 1번 태풍 자리, 2번 태풍의 자리, 3번 태풍의 자리라고 확인을 한번 하고 여기서부터 바람을 찾아볼게. 먼저 위험반원인 A는 태풍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 이것이 1번 방향으로서의 풍향이 되겠지? 2번은 여기에 있으니까 얘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 2번 방향은 이쪽이 될 것 같아. 3번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하니 이렇게 불어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풍향이 이렇게 돌게 되네. 아하, 위험반원에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풍향이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 쪽의 바람은 하고 조사를 한다면 지금 태풍이 나를 끼고 바다 쪽으로 지나갈 거냐, 나를 끼고 육지 쪽으로 지나갈 거냐 이런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안전반원에서의 바람은 어떠할까? 안전반원은 1번, 태풍이 이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 이쪽이 1번의 방향. 2번은 여기에 있네.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하니까 2번의 방향. 자, 태풍이 이쪽에 있으니 태풍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려면 3번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네. 아하,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바람의 방향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하,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 갈 때 우리는 안전반원에 있다라고 태풍을 표현을 해주게 된다. 자, 태풍의 또 다른 특징. 온대 저기압과 같이 얘도 저기압인데 온대 저기압은 한랭전선, 온난전선이라는 게 있었지. 근데 태풍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공기의 덩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라고 하는 경계면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확인하려면 열대 저기압을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태풍에 의한 영향을 보았다. 태풍도 결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악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 악기상에는 바로 뇌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뇌우라고 하는 건 천둥번개잖아. 천둥번개가 무조건 발달을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발달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발달을 하게 돼. 이 뇌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달을 하냐면 사실은 층운형으로 넓게 퍼진 구름에서는 뇌우, 천둥번개라는 게 잘 발달하지를 않아. 얘가 위로 높이 솟으면서 만들어지는 저군형 구름 안에서 물방울과 물방울이 또 물방울이 너무 온도가 낮아져서 얼어서 형성이 된 빙정과 빙정이 서로 부딪히면서 뇌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이 위로 솟는 형태로 구름이 먼저 만들어지게 될 거야. 이것을 바로 저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구름이 위로 솟는다. 자, 위로 솟아 올라가는 구름이 이미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물방울, 빙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요 안에서 올라가는 아이와 내려오는 아이가 서로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때 단계를 우리는 성숙의 단계다라고 불러줄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내려오는 아이도 있으면서 이 저군형 구름 안에서 서로 충돌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비를 만들어서 내리기 때문에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된다. 소나기가 거의 다 내리다 보면 이 구름과 이 공기 안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거의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서서히 하강 기류가 강해지고 상승 기류가 거의 사라지는 소멸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뇌우가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악기상 중에 뇌우라고 하는 악기상이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악기상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뇌우가 떨어질 때 빙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크기가 커져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이 우박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 얼음 알갱이로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 이 우박이라는 것은 식물체에 떨어져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농작물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것도 비닐하우스 많이 손상을 입히기도 하지. 또 하나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니까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형태로도 문제가 된다. 여름이면 이런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겠지만 겨울은 어떻게 되겠니? 그 자리에 대신 눈이 오지 않을까? 폭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악기상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폭설에 의해서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눈의 무게 때문에 농작물을 하시고 온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손해를 입게 되잖아. 또 엄청난 바람, 강풍,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청나게 태풍이 오는데 사실 비보다는 강풍을 동반했던 그런 태풍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만만치 않았지. 그리고 봄이 되거나 요즘 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그치? 거의 1년을 가까이 나타나는 황사, 그리고 뭐가 있을까? 한파, 매우 추워서 가끔 그것 때문에 날씨 변화로 세상을 하직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 이런 악기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날씨가 갑자기 강하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피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기상현상을 미리 알아보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